안녕하세요. 수학 글쓰기 마법사 맘쌤이에요. 이번 챕터에서는 수학 갈래별 글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수학 갈래별 글쓰기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가장 먼저 수학일기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수학일기 이외에도 수학 독후감, 수학편지, 수학설명문, 수학상상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수학일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 일기는 일기인데 수학일기는 뭘까요? 일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 쓰는 글이지요. 반면 수학일기는 수학 수업이나 수학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하는 글쓰기랍니다. 보통 일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수학일기에는 수학에 대한 경험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 챕터에서 수학 글쓰기 소재 찾는 법에 대해 자세히 배웠지요. 본격적으로 수학일기를 쓰기 전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좋은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수학이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또 수학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알 수 있답니다. 우리는 흔히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을 때 수학을 배워 어디에 써먹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수학의 유용성을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엄마랑 마트에 다녀왔어요.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아 계산대에 올리니까 계산 금액이 화면에 나타나고 엄마는 카드로 계산을 마쳤어요. 이런 상황만 보면 수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 물건이 꼭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더라도 만든 회사나 물건의 양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고를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수학은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낭비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예시 외에도 우리 주변의 수학적 상황은 정말 많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빠른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많이 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도 수학이에요. 또 학교 수학 시간에 더 많은 수학을 찾아볼 수 있어요. 수세기, 도형 개념 알기 등을 공부하면서 수학 개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수학 체험 활동들도 수학일기에 좋은 소재가 된답니다. 먼저 수학과 관련하여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떠올리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이 들어가야 진짜 나만의 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릿속 생각을 바로 빈칸에 적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죠? 친구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일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있다고 했지요? 맞아요. 그래픽 조직자예요.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면 생각을 시각화하고 글의 구조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수학일기 그래픽 조직자를 볼까요? 여기 보이는 그래픽 조직자는 수학일기 기본 그래픽 조직자 구성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학일기를 쓸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통 일기처럼 날짜와 날씨를 가장 먼저 적는데요. 일기를 쓴 날짜와 날씨를 보면 글쓴이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적어야 해요. 가끔 몇 년 전에 쓴 일기를 꺼내 읽을 때도 있잖아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나중에 다시 볼 때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또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수학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날씨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날씨를 쓰면 하루의 분위기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리고 기억을 더 잘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 그날은 비가 왔었지? 이렇게 날씨가 단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일기장에 있는 날씨 이모티콘에 동그라미만 하거나 맑음 흐린처럼 간단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햇빛 쨍쨍한 날, 먹구름이 살짝 놀러 온 날, 이렇게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그날의 느낌이 더 생생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기가 아니라 수학 일기를 쓰는 거니까 실제 기상예보에서 보이는 수치들, 예를 들면 온도 28.5도, 구름 많음, 어제보다 5.3도 높음, 최저 20도, 최고 30도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표현을 적어도 좋답니다. 그 다음에는 제목을 씁니다. 제목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목을 보면 글의 중심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오늘 쓴 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또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돼요. 제목을 정하면서 내가 오늘 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지을 때 글의 주제를 나타내면 좋답니다. 주제는 글의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경험했던 일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나열해서 일기를 쓴다면 수학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없어요. 주제에 맞게 알맞은 제목을 정하면 중심 생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기 쓰기를 마친 후에 제목을 정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 일기 내용을 작성합니다. 일기는 처음, 가운데, 끝 3단계 구조로 쓰면 좋은데요. 3단계 구조로 쓰면 생각이 잘 정리되고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글이 돼요. 먼저 1단계 처음 부분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처음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줘야 해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누구와 있었는지를 쓰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 부분에는 오늘 아침에 점심시간에처럼 날짜와 요일, 시간대를 적으면 돼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부분에는 학교에서, 집에서, 놀이터에서 등 장소를 적고 누구와 있었는지 부분에는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친구, 가족, 선생님 등을 적으면 되겠죠? 또 오늘은 맑고 기분이 좋았다처럼 그날의 분위기나 날씨, 내 기분을 적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 가는 길에 햇빛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단계 가운데 부분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먼저 기억에 남는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내용을 자세히 쓰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재미있었는지, 어려웠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도서관에 도착해서 나는 읽고 싶었던 동화책을 찾았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먼저 빌려간 상태였다. 아쉬웠지만 대신 재미있는 과학책을 발견해서 읽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단계 끝 부분에는 무엇을 적으면 좋을까요? 오늘의 일에서 내가 느낀 점을 정리해요. 오늘 일을 통해 배운 점. 예를 들면 참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걸 알게 됐다 등을 적는 거예요. 또 지금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계획도 좋답니다. 다음엔 미리 책을 찾아봐야겠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등을 적는 것도 좋겠죠? 예시문을 볼까요? 처음엔 실망했지만 덕분에 새로운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다음엔 더 일찍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꼭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정리된 그래픽 조직자가 제시되어 있더라도 막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장 뼈대가 이미 주어지고 빈칸에 단어나 짧은 문장을 끼워 넣는 쓰기틀 형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 쓰기틀을 먼저 사용하면 쓰기 불안이 줄어들고 수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며 글쓰기 자신감도 함께 길러질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직자 없이도 글을 쓸 수 있게 된답니다. 글을 다 썼으면 소리내어 읽어보고 어색한 문장이 없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럼 실제 수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회원의 일기 한 편을 함께 볼까요?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구름이 몽글몽글. 제목 캠핑. 가족과 함께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에 방문했다. 먼저 카페에 가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투영실로 내려갔다. 선생님께서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설명해 주셨다. 봄의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 3개를 선으로 이은 정삼각형을 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3개의 별들은 사자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동자리의 모양은 오각형과 삼각형을 합쳐놓은 것 같다. 처녀자리의 모양은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쳐놓은 것 같다. 사자자리 모양은 오각형 모양인 것 같다. 어때요? 정말 잘 쓴 일기죠? 이 글을 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였는데 선생님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본 별자리를 도형으로 연결한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도형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는 점도 정말 좋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칭찬한 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경험 중심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강원도 영월, 구슬 아이스크림, 투영실, 선생님 설명 등 구체적인 장소와 활동이 잘 드러나 있어요. 둘째, 수학 개념과 자연 관찰을 연결한 점이 좋았어요. 별자리의 모양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같은 기하 도형으로 표현한 점이 훌륭하더라고요. 셋째, 학습한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했어요. 오각형과 삼각형을 합친 모양, 같은 표현이 직접 생각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글을 읽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칭찬한 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글을 처음 쓸 때는 이 문장이 맞는지 맞춤법이 맞았는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주 쓰다 보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을 쓸 때 참고만 해도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첨삭한 예시글을 볼까요?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구름 20% 햇님 80%. 제목 별자리와 도형. 가족과 함께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에 다녀왔다. 도착하자마자 카페에 들러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투영실로 내려가 별자리 설명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소개해 주셨는데 봄에는 밝은 별 3개가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다. 이 별들을 이은 삼각형을 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3개의 별은 각각 사자자리, 목동자리, 처녀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목동자리는 오각형과 삼각형을 합친 모양처럼 보였고 처녀자리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합쳐진 것처럼 보였다. 사자자리는 오각형처럼 생겼다. 별자리를 보면서 도형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다음엔 다른 계절의 별자리도 도형으로 생각해보고 싶다. 어때요? 이렇게 다시 고쳐 보니까 친구가 경험한 내용과 생각이 잘 정리된 것 같지요? 여러분도 일기 쓸 때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술술 써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수정해 간다면 충분히 멋진 일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일기는 단순히 수학학습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꺼내고 표현하고 성장시키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간단한 메모나 한 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돌아보고 글로 표현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랍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담긴 수학일기 한 편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 첨부 파일을 출력해서 수학일기를 꼭 써보세요.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